그냥 이렇게 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절망적이고 한 달이 될지 몇 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광기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안녕하세요. 휩드 대표 최소리입니다. 저희는 21년도 9월 런칭한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고 비건 팩클렌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스크럽도 출시를 했어요. 비 와가지고 충충할까봐 다 이렇게 밝은 거 입고 왔거든요. 힙드 컬러 맞춰가지고. 그니까요. 저 지금 머그트리가 많이 보여요. 인간 머그트리가. 네. 지금 색깔 톤 너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보호색이에요. 보호색.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이러고 다니실래요? 다 품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니 요즘에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21년도 9월 출시하고 이제 한 달 차에 더현대 서울에서 입점해서 바로 품절대란템이 된 다음에 최근에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1등도 했습니다. 더현대 입점도 그렇고 사실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하는 것도 일단 입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작은 팀들한테는 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더현대 서울은 제가 딱 출시를 21년도 9월에 하고 당연히 안 팔리잖아요. 그때 표현하시기로는 너무 안 팔리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 맞아요. 너무 안 팔렸다. 딱 저는 이 제품이 뭔가 시장에 되게 센세이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딱 까놓고 보니까 이제 아무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안 팔리고 맞는 유통 채널이랑 만나서 하는 것도 되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우리 브랜드랑 컨셉이 되게 잘 맞는 곳을 들어가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더현대 서울에 나이스웨더 매장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랑 저희랑 뭔가 타겟도 비슷하게 MZ 세대고 이래서 입점 제안을 해서 바로 됐어요. 수락이 딱 오픈을 했는데 바로 오픈런 되면서 품절대란이 돼서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어갔었고 근데 사실 선물하기 입점할 때는 일부러 계속 기다렸어요. 자사몰 고객들이 충분히 생기고 이제 팬층이 생길 때까지 일부러 선물하기 입점을 아예 제한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전략이 한 군데에 좀 집중해서 다 몰빵하는 유통 전략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스도 1등 찍을 때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클렌저 1위 할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하고 이제 그걸 레버리지 해가지고 자사몰 고객이 월 3억 정도 매출 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선물하기 제안해서 또 1등하고 하나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하루에 100개씩 수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일이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수제 컨셉도 되게 잘 먹혔던 네. 것 같아요. 진짜 그 휘핑크림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휘핑크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게 저희 엄마가 제 생일날 이제 맨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휘핑크림 하면서 하던 걸 약간 모티브로 시작을 했는데 저 약간 하면서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다. 네, 근데 만들면서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으로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되게 내가 이렇게 막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를 쓸 정도로 내가 진짜 가치 있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만의 약간 택배 보낼 때 주문이 있었어요. 다 이렇게 싸놓고 한번 이렇게 다들 이거 쓰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 행복한지 느끼게 해주세요. 약간 이러면서 택배 이렇게 보내고 그거를 한 4, 5개월 정도 했었어요. 양산할 때까지. 약간 행복 네. 전도사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기운을 의식 같은 느낌이죠. 원래 약간 창업을 몇 번 하셨던 거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낯설고 새롭고 초보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창업을 좀 하시겠다. 또 이 뷰티 쪽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제가 뷰티를 할 줄 몰랐는데 저는 그 외국계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BM으로 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차쯤 되니까 원래 코덕이었어요. 코덕인데 갑자기 탈덕할 위기가 온 거죠. 그 집 가면 맨날 화장을 지우는 게 되게 지겹고 너무 루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화장을 안 지우고 그냥 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세안하는 시간이 힐링이 될까? 어떻게 재밌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되게 몽글몽글한 휘핑크림 제형에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이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팩클렌저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세안하고 또 팩하고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카테고리를 개발하게 된 거죠. 2년 정도 걸려서 특허도 2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왜 탈덕 위기가 오셨어요? 클렌저가 너무 식상해서요. 색도 향도 약간 차별성 없고 이래가지고 뭔가 좀 더 재밌고 색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엄청 바쁘셨던 건가요? 회사 다닐 때요? 그래서 뭐 약간 화장도 못 지우고 기절하는 게 아니요, 지겨워서요. 아침 네네. 지쳐서 아니고 오히려 멘탈의 문제에 가까운. 네, 그냥 지겨워서, 게을러서. 본질은 게을러서 탄생한 제품일 수. 맞아요. 그래서 팩클렌저라는 것도 만들고. 합쳐버렸구나. 네, 맞아요. 나는 팩도 하고 싶고 클렌징도 하고 싶은데 둘 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루하거나
좀 귀찮거나 이런 것들 다 휩드가 좀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카테고리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창의적인 어떤 영감을 받거나 이런 뭔가 제품에 인사이트를 얻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맨날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화장을 지우게 날 움직일 수 있을까? 뭘 만들어야지 나 같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세안을 할까? 뭐 이런 생각? 그게 이제 팩이랑 그 클렌저랑 같이 맞아요. 근데 이제 휩드 받을 때는 그냥 저의 공상에서만 멈추지 않으려고 검증하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 해서 시장에 반응이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초기 제품으로 판매도 하면서 약간 테스트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되게 재구매율 높았어요. 아, 이건 뭔가 니즈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아예 퇴사를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재구매율이 높았다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재구매율이 높았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한 10개, 20개 만들었을 때 몇 개 네. 정도가 재구매한다고 좀 확인하시거나 체감하셨어요? 저는 그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10명한테 판매가 되면 5분이 또 왔어요. 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시장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재구매율 뿐만 아니라 저랑 다 고객님들이랑 개인적으로 막 문자도 하고 저한테 막 후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러고 딱 제가 느꼈던 것처럼 세수하는 게 되게 기다려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했죠. 고객들이랑 직접 연락하시고 한 번 그냥 판매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피드백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뭐 써보셨는데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어떠셨냐? 어떤 게 좀 좋았고 부족했는지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은 오히려 고객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뭘 원하는지, 뭐에서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실험도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듣기로는 막 이게 배송하는 동안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테스트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셨다고. 맞아요. 처음 출시했을 때 이제 계속 조금씩 버전 바꿔가면서 이걸 다 배송 테스트를 전국에 했어요. 뭐 오지, 산간 다 해가지고 한 50군데 하면서 배송 중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딱 휘핑크림 정도를 찾으려고 엄청 많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약간 좀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그렇게까지 막 아, 약간 광기? 저는 근데 화장품 브랜드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면 뷰티는 진짜 너무 빡세겠다는 걸 너무 체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뷰티에서 뭔가 더 살아남고 잘 하려면은 제품 자체만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 또 이거 썼을 때도 만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에 더 그렇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막 대기업처럼 몇백억 써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고객 만족, 사람들이 정말 봤을 때 극도의 만족과 행복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대표님 만나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계속 제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좀 지치셨나요? 약간 질린 표정. 아니. 왜냐면 아주 신선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신선했고 10명 중에 5명이 오가니카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저는 드물게 듣긴 했어요. 보통은 한 번 사면은 약간 아예 리텐션 신경 안 쓰는 브랜드 대표님도 저 많이 만났었어요. 화장품은 어차피 트렌드고 그냥 2, 3년 동안 매출 한 200억, 300억 찍은 다음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생리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케팅 과잉 시대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신선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거죠. 질려서가 아니고요. 저도 항상 오래 가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트렌드는 계속 바뀌잖아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고 우리 팬이라면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계속 고객이랑 같이 변화해 나가고 계속 커가고 트렌드에 맞춰가는.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제품을 더 만들거나 개선하는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사실 저희가 지금 출시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올해 9월이면 2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리뉴얼을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오. 계속 고객 설문조사하고 이제 출시한 지 3개월 됐을 때 한 200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또 리뉴얼하고 같이 뭔가 고객이랑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 아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과 우리 고객의 수요에 네, 맞춰서 맞아요. 제품을 계속 우리는 네, 맞춰 맞아요. 나가겠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계속 맞춰 나가는. 그래서 더 핏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품이 있어야 높은 재구매율이 나온다. 저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건 초기에도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시절에도 리텐션이 안 나오는데 계속 이상한 막 키워드 마케팅하고 막 돈 써가지고 뭐 로아스, ROI
가까이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게임인, 오히려 더 어려운 게임이다. 맞아. 낭비가 되게 심한 게임이다. 심플하게 보면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까지 더 집중해서 리텐션을 최소 50% 이상은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트래픽을 늘려가지고 신규 유입을 늘려서 반복해서 이 고이게 하는 판으로 가는 게 약간 정석 아닌가? 아, 근데 말씀만 들으면 엄청 네. 잘 계속 잘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사업 초반에는 어떠셨어요? 처음 런칭하고 한 달 동안 안 팔려서 힘들었고, 자사몰에서 처음 딱 한 달 동안 더현대 입점하기 전에 보릿고개 같은 시절이 있었고, 약간 회사 다닐 때 한 10년을 압축해서 겪은 느낌? 전에 삶이 이랬다면은 지금 막 이런 느낌. 업다운이 큰데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 거니까. 온라인에서의 활동 말고 바로 이제 오프라인 입점 쪽으로 생각하시는 계기가 있어요?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다 해보긴 그죠, 다 했어요. 해보시- 네, 맞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느꼈어요. 아, 진짜 초기 작은 브랜드가 크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다 해봤어요. 뭐 블로그도 해보고 인스타 시딩도 해보고 해봤는데 딱 맞는 채널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큰 거죠. 이게 저도 보면은 사업이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사실 너무 약간 좀 절박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우리 타겟 고객을 세련되게 타겟팅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때로는 그때 이제 방향을 놓치거나 브랜드가 망가지거나 이렇게 될 네.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피할 수 없이 그냥 저희 내부에서 이제 액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막 뭐라도 해보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약간 들으면서 되게 궁금 갔던 게, 저 처음에 한 달 동안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유혹이 있잖아요. 약간 좀 안 좋은 유통 채널. 저희가 브랜드가 갔을 때 되게 막 엄청 할인만 막 계속 쳐야 되고, 맞아요. 브랜드랑도 결이 안 맞고 안 좋은 채널인데 뭔가 제안이 왔을 때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막 절망적이고, 이게 이제 한 달이 될지 몇 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 저랑 처음에 이제 브랜드 같이 고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언니 흔들리지 마 막 이랬어요. 그때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려고 지금 리스크 감수하고 나온 거니까 그냥 내가 믿는 대로 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스도 제안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 되게 막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안 팔리는 시기에. 그거는 사실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누구도 맞아요. 정답을 알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초반에는 저는 그냥 다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해보는데 이제 해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한두 달은 정말 제가 볼 땐 길게 6개월까지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딱 맞는 지점 찾았으면 끝까지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더현대서울 입점했을 때 그럼 우리가 클렌저 1위 해보자 이러고 정말 거기서 끝까지 파고, 그 다음에 자사몰 온 뒤에도 선물하기 이번에 1등 찍어보자 끝까지 가는 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 채널 마케팅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사몰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안 벌리거든. 누가 알아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적절하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되게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채널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되게 곤란한 게, 많이 제품 쌓아뒀다가 이게 안 팔리면 이제 캐시플로에도 난감하죠. 문제 생기고, 맞아요. 그러면 고민하다가 약간 떨이로 약간 헐까에 팔게 되고, 이게 되게 큰 문제 중에 시작인데, 채널을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딱 한정된 수량을 좋은 오디언스한테 할 수 있다면 또 그 트래픽을 장기적으로 그 자사몰로 또 유입시키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로 돌려서 네. 또 리텐션을 만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한다면 너무 좋은 초기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자사몰이랑 그런 유통 채널에 막 정의를 했을 때, 자사몰은 수요를 좀 만드는 그런 채널이고, 유통 채널은 그렇게 만들어진 수요를 증폭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사몰에서 일단 수요가 있어야지 사실 유통에 입점했을 때도 MD가 뭐 100% 기대했을 때 120% 할 수 있고. 근데 또 유통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딱 제안 왔다고 바로 입점해가지고 MD가 100% 기대했는데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 브랜드는. 근데 기대한 거 이상으로 저희 고객들을 다 몰아줘서 내고 하면은 더 선순환이 일어나요. 저희 선물하게 입점했을 때 딱 입점하고 자사몰 고객들 다 그쪽으로 몰아들여가지고 결과 나오니까 MD 너무 놀라고, 그래서 더 노출해주고, 그럼 저희는 더 좋은 결과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선순환 구조가 됐던 것 같아요. 선물하기에만 매출을 의존하지 않고 그걸 네. 끊임없이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자사몰로 유입시키고, 그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그래서 관심이. 지금은 되게 좋은 구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선물하기에서 그 저희 디스커버리 키트가 1등 했었거든요. 그 미니 제품들로 약간 힙들을 경험해본 분들이 자사몰에서 재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객단가가 많이 올라오고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제 초기부터 계속 높은 리텐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채널을 늘리면 늘릴수록 또 돌아오겠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수작업으로까지 막 만드셨는데, 저는 두 가지 좀 궁금해요. 성분에 대한 약간 이해나 네. 집착을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양산의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네. 양산 공장에서 쉽게 안 맞아줬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또 막 해나가셨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딱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수제로 하면서 막 반응이 폭발적으로 왔는데 진짜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양산을 해야지 이제 이 수요를 뭔가 감당할 수 있는데 공장을 진짜 한 50군데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들고 그땐 심지어 용기도 이렇게 막 금형판 예쁜 용기 아니고 쿠키통이었어요. 쿠키통에 담긴 제품 들고 막 찾아갔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팩 클렌저라는 게 저희가 만든 거다 보니까 없었고 이 처방도 새롭고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받고 지금 저희 공장에 가서 아예 설비를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설비 자체를 다 개발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위탁을 하고 처방도 특허 처방으로 다 계약해가지고 비밀유지 계약해서 드리고 일단은 돈으로 해결하셨고. 아, 네, 맞아요. 그러네요. 양산은 돈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기존에 없던 카테고리다 보니까 더더욱 네, 아예 설비부터 다 해야 돼가지고. 그러네. 최근은 이제 사실 좀 고민이었던 게 그냥 저희랑 비슷하게 컨셉이나 이런 걸 좀 따라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좀 고민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차별화해서 브랜드로 우뚝 설지. 왜냐면 저희가 사실 달인 제품으로 확 성장한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브랜드 자체로서의 파워를 더 키워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 더 강화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제 계속 고객님들 만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되게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비슷한 브랜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브랜딩을 진짜 심도 있게 약간 생존에 각오를 하고 고민하는 느낌? 사실 따라해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흉내내도 어쨌든 그 본질은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린 이 본질이 뭔지 정의하고 더 어떻게 강하게 포지셔닝 할지 되게 좋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이제 영향력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점유율 높일 때 무조건 발생하는 케이스긴 하고 맞아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약간 잘하지 못한다면 네. 사실 홍보해 주는 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맞아. 만든 팩 클렌징이라는 이런 팩 클렌저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 더 많은 플레이들이 생기면서 약간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많이 같아가지고. 커지죠.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경쟁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경쟁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 브랜드 자체가 엄청 의미 있다라고 시장에서 시장이 맞아요, 완전 맞아요. 증명된 거고 앞으로 맞아요. 계속 커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항상 긍정적인 바이브? 맞아요. 아니면은 살아남기, 멘탈 잡기 힘드니까. 생존형. 재밌어요. 그래서 기왕 어차피 힘든 거 생즉고 인생은 고통이다 제일 좌우명이거든요. 어차피 그럴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막 원망스럽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저는 성공한 덕후죠. 성덕. 그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네. 내가 쓰고 싶었던 제품 어쨌든 내가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돈 벌고 카카오에서 1등하고 하니까 뭐 근데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뭔가 이 제품 어쨌든 구매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 마음이 약간 좀 전달됐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엄청 힐링이죠. 맞아요, 사업하는 맞아요. 사람으로서 그게 그거만큼 큰 힐링은 없는 맞아. 좀 기분 안 좋거나 그럴 때 아침에 리뷰 보거든요. 음. 리뷰 이렇게 쭉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고생은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약간. 엄청 또 성장하신 스테이지니까 네. 성장하신 단계에서 굉장히 유효했던 마케팅 전략이나 더현대서울이라는 그런 채널에서 품절 대란되고 뭐 1위 하고 이런 거를 레버리지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게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도 저희 제품이 특색이 있잖아요. 되게 비주얼로도 뭔가 잘 맞고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건 인스타그래머블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도 굉장히 로아스도 너무 좋고 전환이 잘 됐어요. 지금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거의 한 90% 이상 광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트래픽을 다 자사몰로 몰아주고 너무 신기한 게 자사몰에서 그렇게 랜딩으로 해가지고 해도 선물하기 순위가 올라가요. 너무 신기하죠? 이 두 채널이 약간 이제 그냥 연동됐나 봐요. 그냥 자사몰 랜딩으로 광고를 해도 회원수 늘면서도 선물하기 랭킹이 올라가는 그런 신기한 구조. 광고 비는 전체 매출의 한 몇 프로 정도? 전체 10% 정도 좀 언더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퍼포먼스 마케팅 하다 보니까 계속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광고비를 좀 많이 쓰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배정가가 높아서 광고비를 엄청 많이 쓸 여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광고의 목적이 트래픽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100% 전환만 해도 알아서 인지가 되고 트래픽도 오고 하는 거니까 굳이 트래픽만 위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환으로 다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막 휘트 광고는 막 뭐 언제까지 얼마 할인 이런 건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짜는 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도 그게 전환이 이렇게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저한테 되게 어. 많은데요. 그리고 광고 댓글도 보면 막 먹고 싶다, 너무 힐링된다, 계속 보게 된다 이런 광고가 많은데 약간 광고에서부터 뭔가 그런 브랜드 경험을 주고 그렇게 입된 분들이 오히려 전환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약간 광고에서 막 너무 자극적인 거 봤는데 막상 제품이 별로 안 그래. 그러면 사실 다 이탈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그 핏을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광고랑 랜딩이랑. 상담 관련해서도 뭔가 네. 신경 쓰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나요? 저희 올해 자사몰 키우기 지금 목표여가지고 오. 네. 그래서 고객들 만나보고 그 피드백 바탕으로 자사몰 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사이트도 계속 개선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네, 완전 있죠. 더 CRM 강화하고 싶어요. 채널톡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채널톡으로 했을 때 그 클릭률 같은 게 되게 높더라고요. 달성률 이런 게. 그래서 저희는 광고에서랑 비슷하게 채널톡에서도 뭔가 그런 이미지, 약간 제품 제형이라던가 소비자들 좋아할 만한 요소 많이 활용하는데 또 그게 이렇게 팝업으로 했을 때 되게 잘 보이게 UI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뭐 재구매 한 3개월 구매 안 한 분들한테 다시 채널톡으로 이렇게 발송해가지고 다시 또 오게 하고 그런 것들도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전체 문의량에서 배송 관련 문의는 50% 이하로 줄이자. 그리고 그 외에 오히려 제품 관련 문의를 늘리자.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제품 어떤 게 좋나요? 약간 추천해주세요. 이런 문의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늘리기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채널톡 통해서 단골 고객 만들기 이거 해보려고 전체 자사몰 고객에서 상위 20%가 전체 매출 견인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설문도 하고 아예 만나서 좀 앞으로 힙대 원하는 방향, 주위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왜 사는지 뭐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작년이랑 올해 엄청 성장하셨잖아요. 맞아요. 작년이 매출에 혹시 작년이 한 25억? 6월부터 내로 판매했으니까 한 반기 정도 25억이었는데 지금 올해가 한 7배, 8배? 7배, 성장하고 8배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해외 시장 쪽이랑 자사몰 더 많이 키우는 거.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하반기에 오프라인 팝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딨냐고요? 성수동. 어디냐고요? 뭐야? 어디냐 물어본 거야? 나 혼잣말 하신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예 베이커리 컨셉으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팝업을 먼저 하려고. 귀엽겠다. 네. 언제냐고요? 홀리데이 시즌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홀리데이에 엄청난 신제품들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스몰 비즈니스들 네. 약간 옛날에 그 보릿고개 생각하시면서 네. 그 시기에 있는 대표들한테 내일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일 바로 이걸 해보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아. 말씀해 주실 분 액션 하나 있다면? 일단 작게라도 한두 분이라도 구매한 분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만나보자. 연락해서 만나서 왜 샀는지 어떤 게 좀 더 개선하면 좋겠는지 이런 거 다 들어보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채널톡을 어떻게 보내면 되겠나요? 채널톡을 연락하자. 내일부터. 좋습니다. 저는 헤일입니다. 최솔입니다. 우리는 특기예요. 이거 왠지 안 쓰실 것 같아. 이 표정 보니까.